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함께 리뷰해 볼 책의 제목은 독서법이 잘못됐습니다. 아바타로 지음, 우다해 옮김, 필름 출판사에서 22년 6월 10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저자는 일본에서 1년 만에 구독자 수 15만 명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얻은 서평 유튜버라고 합니다. 낮에는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지난 4월 책 읽는 인간 호모부커스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젊은 한국 작가가 쓴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 해야 하는 기본 질문들, 지금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방학을 맞이할 학생들을 위해서 소개하고 싶었고 또 저 자신의 독서법도 한번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저자가 가장 전달하고픈 메시지는 사람은 독서를 통해 스스로를 지키고 인생을 좋은 쪽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행동은 읽은 책을 아웃풋하는 것으로 그 방법론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웃풋이란 무엇일까요? 아웃풋은 자신이 익힌 정보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거나 어딘가에 적거나 자신의 필터를 거쳐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을 택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권이고, 그래서 아웃풋 독서법이란 목적이 있는 독서를 말합니다. 독서는 식사와 같은 이기에 식욕이 없으면 먹지 않아도 됩니다. 아웃풋은 훈련이므로 몸 상태가 시원치 않으면 쉬면 됩니다. 긴장된 어깨의 힘도 뺍시다. 독서는 정신을 혹사시키는 행위가 아닌 정신을 충족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제2장에서는 아웃풋의 기본 원칙을 알려줍니다. 저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제목은 아웃풋 과정이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운다 였습니다. 아웃풋이라는 짐을 짊어짐으로써 우리는 100년 인생이라는 장거리 여행을 감당할 수 있는 근력까지 동시에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다보면 책의 내용을 그저 머리에 집어넣는 것만으로 만족했던 인풋 독서법을 사용해 왔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부터 아웃풋 독서법의 하나로서 자기가 읽은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때 했던 생각을 노트 한 권에 모아놓는다면 그것은 수십 년이 지나서 여러분에게 창의성을 주고 가장 큰 재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독서하기를 싫어한다면 독서의 루틴을 바꾸어 보십시오. 첫째는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둘째는 목표는 아주 작게. 셋째, 의도적으로 책 읽기를 멈추어 보세요. 그리고 이 저자의 은사님이 해준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책 읽기를 싫어해도 괜찮지만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 알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 것, 알겠지? 그래,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을 거야. 이 말씀이 오늘날의 저자를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웃풋을 하면 어떤 능력이 강화될까요? 첫째는 정보를 가공하는 기술을 연마함으로써 알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복잡한 대상을 작은 단위로 분해하고
깔끔하고 단순하게 정보를 편집할 수 있는 구조화 능력이 생깁니다. 아웃풋 과정의 4단계는 이렇습니다. 처음 인풋한 정보의 정리를 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편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라는 타겟을 분명히 하면서 그 정보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제3단계인 정보의 편집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책에서 어떤 정보들을 얻으면 그 포인트를 되도록 간단한 구절이나 단어로 뽑아내는 소위 추상화를 할 것. 그것을 내 인생에 적용해보고 결과를 상상하면서 현실과 관련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의견도 자연스럽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99페이지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연기자는 자신의 몸을 떠나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연기를 바라볼 줄 아는 의식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글을 본다면 이 문장을 보고 나서 타인의 시선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도출했다고 합시다. 이번에는 그것을 근거로 현재 나의 업무나 사생활에 어떻게 타인의 시선을 접목하지? 만약 받아들인다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상상과 함께 현실과 관련을 지어가며 자신의 의견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 처리를 몇 차례 거치며 익숙해지면 누구든지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언어로 아웃풋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3장에서는 독서의 준비에서부터 아웃풋을 하는 테크닉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우리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도록 디지털 기기를 정리합니다. 그 다음 책의 제목, 표지와 띠지에 써 있는 글들, 그리고 차례를 보면서 이 책에 대한 가설을 세워봅니다. 그 가설을 세울 때는 6화 원칙을 순서대로 질문해 보면 됩니다. 누구를 위해 썼으며 이 책을 왜 썼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저곳을 골라 읽으면서 언어의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책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읽어보고 또한 문장들에서 강조한 표현이나 그러나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양보 구문을 보면 저자의 주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책의 전체를 대충 파악했기 때문에 태클 걸기 모드로 전환하면서 처음부터 읽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저자의 주장에 밑줄 긋기를 하고 동시에 저자의 주장이나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장마다 독자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포스트잇 한 장을 붙입니다. 그러면 챕터가 5개이면 5장의 포스트잇을 붙이게 되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 3장만 남깁니다. 그 후 마지막으로 A4 용지 한 장으로 요약합니다. 요약할 때는 자신이 남긴 밑줄 긋기나 메모, 즉 자신의 흔적과 포스트잇을 더듬어 가면서 한 장으로 요약합니다. 요점은 3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언어로 그 책 전체에 대한 생각을 적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제4장을 읽어보십시오. 인터넷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정보의 정리와 흡수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정보의 3대 영양소인 노하우,
사실, 사상에서 정보의 균형 잡기를 추천합니다. 특히 어떤 사상을 접할 때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상에 대한 비판적인 눈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반대편 사상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자의 표현력 훔치기에서는 우수한 문학책을 보다가 마음이 가는 문장이 있으면 꼭 소리내어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독특한 리듬과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글쓰기를 배우게 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란 기존에 있는 요소들을 새로이 조합함으로써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책을 선택할 때는 리스크를 분산하는 투자가적 책 선택과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따라가는 직감적 책 선택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투자가적 책 선택에는 제1인자의 대표작 혹은 이해하기 쉬운 책, 베스트셀러, 고전 명작, 그리고 최신작들에서 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 선택의 균형을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정보는 기존 요소, 곧 아이디어 소재가 되어 당신의 뇌 속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다양한 인생의 사례를 연구할 수 있고, 그 시대의 문맥을 알 수 있고, 그 시대 정신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섬세한 마음의 움직임을 간접 경험하면서 착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자의 마지막 충고는 책 한 권 읽기에 시간 제한을 두라는 것입니다. 너무 난해한 책을 읽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책을 읽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제안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끝납니다. 일생 동안 읽을 수 있는 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능성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웃음거리로 보이는 꿈일지라도 책을 아군 삼아 계속해서 도전하십시오. 지금 아무리 불안하고 자신이 없고 고독하고 울고 싶은 상태일지라도 책만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저는 독서를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목적을 가진 아웃풋 독서법을 사용함으로써 여러분의 가능성이 더 무한하게 열려 있으리라는, 혹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